6월 18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176일째입니다. 1176일. 자, 오늘 제목은요. 조원진 대표, 우리 공화당 대표와 김무성 미통당 전 의원 두 대결 구도 압축을 했는데요. 그 압축의 의미는 사탄파와 탄핵무효파, 진실과 정의파대, 불법과 또 그 불의파대, 거짓파대 이런 대결 구도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보수 이 결을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보수라도 똑같은 보수입니까? 위장 보수, 기회주의 보수, 이 권력욕에 사로잡힌 보수, 소위 귀족 보수들과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구국 보수, 나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보수, 이 보수와는 다릅니다. 전자의 보수는요, 저것은 좌파의 이중대 역할을 하는 보수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지금 후자의 얘기는요, 그것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는 구국의 보수라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왜 이 문제를 오늘 방송을 하냐면요, 어제 이제 김무수이가 더 좋은 세상이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마포에 사무실을 냈습니다. 마포에 사무실을 냈는데 여기에 원외들 전직 국회의원들 46명이 가입했습니다. 46명이 가입했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금 미통당보다 더욱더 언론의 주목을 받고 더욱더 뜰 조직이 바로 김무성이 만들었던 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은 스스로 이 킹메이커를 만드는 조직으로 자신들은 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마 저 조직, 대통령 위에 만들어 놓으면 말 안 들으면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조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 당선되나 안 되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지금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저들과 결을 달리 합니다. 달리 한다는 것은 저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공화당이 차별, 선명성을 돋보이게 하는 하나의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7월 4일 날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들 물밑 접촉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출마했다 해가지고 인사 잘 하지 마시고 평소에 인사 잘 하시고 평소에 다 합니다. 당원들한테 가가지고 별건으로 아이고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동생 찾아본들 뭐합니까?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당원들은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다 그런 분들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4년 동안 진정성이겠죠. 진정성을 보는 것들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선거 운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것이 다 뿌린 대로 거두는 수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김여정이 왜 주디에 닥치고 있나? 어제 문재인이가 김정일 경고함 하니까 쫄아서 가만히 있나? 아니면 새로운 더 큰 폭탄을, 이제 말폭탄이 아닌 진짜 폭탄을 터뜨리게 해가지고 김여정이 주디 닥치고 있는지, 오늘은 남북 관계가 좀 소강 상태입니다. 소강 상태예요. 어제 저는 이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국가 원로들 불러가지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탄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던데요. 국가 원로가 저는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요. 거기 임동원이 정세 뭡니까? 전 통일부 장관 했던 거.
문정인이 뭐 박지원이든 아이고 뭐 자빨들 국가 원로들 불러가지고 대단한 했습니다. 대단한 한다. 뭐 형님들 뭐 제가 참 힘듭니다라고 하소연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어떤 국가 원로들 부르는 것도 자빨들 뭐 어떤 그 원로급들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 진보 진영들은 이제 보수파 진영들은 완전히 제외된 게 다행입니다. 저 가서 앉아가지고 밥 먹으면 뭐합니까? 잘못 밥 먹으면요 또 김여정이한테 또 처먹었다고 또 그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또 소강 상태인데 소강 상태가 저는 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보이는데요.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이 남북한 대결 구도가 어떤 음모론 또 있다. 음모론은 뭐 크게 한판 이런 식으로 벌리가지고 바로 연방 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수순의 어떤 목적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대로 보고 또 이 세상이 또 읽히는 대로 읽히면요. 이 세상은요. 멍청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 이면 저는 요즘에 이 문방 정권이 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지금 회의를 느낍니다. 이게 지금 이 대한민국을 이끄는 이자들 지금 운동권 주사파들 이들이 노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서로 그 방향이 안 잡힙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도래했던 것은 19세기 이제 또 이 왕권 귀족주의가 몰락하면서 뭐 자본주의, 자유주의가 그 물결을 대체를 했고 또 그 속에 있어서 자본가와 노동자들이 이 사회 주력 세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본가들이 권력을 잡고 또 노동자들이 그 속에 있어서 뭐 새로운 왕족주의를 무너뜨리고 가면 새로운 나라, 노동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더욱더 뭐 10시간, 15시간 이상을 일해도 빵 쪼가리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뭐 이런 현실 속에서 계급의 어떤 뭐랄까요 변화도 없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이 망상적인 이 사회주의 이론을 가지고 나왔던 뭐 당시 유럽의 철학자들 그래서 노동자들에게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저들이 노동조합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자본가들에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 그것이 먹혔겠습니까? 안 먹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이제 그 어떤 뭐 이 공산주의 이론을 들고 나오면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일치 단결해 가지고 바로 자본가들하고 한판 붙어야 된다는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 독재 계급론을 앞세우고 그 계급론을 앞세워 가지고 바로 또 레닌이 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들 이런 과정을 보면 어떤 그 대결 구도들 이 대결 구도에서 이 노동자 계급들이 어떤 쪽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인가에 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를 시켰고 또 그 사회주의 하에서 뭐 공산주의에 대한 변형을 시켰고 또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선언을 또 어떤 전체 이 주옥신처럼 받들어 모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이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또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지배 세력들이 이 나라를 흔들 것인가에 보이는데요. 지금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들든 간에 흔들었지만 결국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이 자본주의가 더 팽창되면 필히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 기본적인 마르크스주의 자체가 수정자본주의에 의해 가지고 결국 또다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보다 더 앞선 자본주의의 어떤 그 체제가 증명이 되고 또 지금 전 세계는 자유자본주의 체제로서의 자리를 굳히게 하는 이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있어서 지금 이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이 포퓰리즘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망가뜨리고, 이 포퓰리즘을 통해 나라를 망가뜨렸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들 자체, 그러니까 이 노동자 계급들, 소외받는 계층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더욱더 피폐해지는 삶을 살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현실이 이들이 촛불 혁명이든 뭐들 해가지고 자기들이 체제를 변형시키려고 바꿨지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작가 아저씨들 살림살이 낮은 게 있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이런 그 혁명을 일으켰던 자들의 어떤 정신 상태, 혁명가의 교리의 원리 원칙에도 모르는 뭐 그런 자들,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현재 잡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이를 저는 이 뭐 공산주의로 그때 이제 고영주 변호사가 그래 판단하고 봤다는데요. 그거는 고영주 변호사 잘못된 판단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문재인은 공산주의 축에도 끌지 않습니다. 문재인 씨는 공산주의 축에도 끌지 않는 사상가 이념이 없는 저는 자라고 봅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 대결 구도에서 문재인 씨가 하는 행위들, 또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씨가 이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차를 모르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이념과 사상이 없습니다. 이념과 사상이 있는 자의 어떤 이 정책적인 또 이 프로세스는요, 지금 문재인처럼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씨는 지금 볼모로 잡혀 있다. 운동권 세력들에게, 어떤 촛불 혁명 세력들에게 볼모로 잡혀 있는 얼굴 마담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모의 그 큰 대장이 바로 김정은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씨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또 김정은의 똘마니, 또 그들이 문재인 씨를 향해 가지고 이 삶은 소대가리라고 감히 이야기하고, 또 문재인 씨를 향해 가지고 그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옥류관 주방장이 냉면 처먹는다라는 표현까지 하고, 그러면서 사대주의 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체의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분명히 어떤 대통령이 정권을 집권을 하면 그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기존적인 원칙에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의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여야 되는데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들은 지금 현재 소위 이 귀족 좌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귀족 좌파가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권력에 취해 있고 또 호의호식에 취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 소련의 노멘클라투라들, 그들 자체는 권력에 취해 있는 자도 호의호식, 명품을 하고 또 더욱더 친미적이고 자본주의적이고, 이 혁명가의 교리 응답에서는요, 혁명가들은 절대적으로 자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자본에 취하는 자들은 반동으로 봅니다. 반동. 지금 반동적 행위를 이들은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이들이 과연 지금 집권 3년이 지나가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뭐 어떤 민중 세력들, 노동자, 농민, 이 사회 도시 빈민층 세력들이 살림살이가 더 나아졌는가? 더 지금 엉망진창이고, 실업률은 지금 이 고가 행진을 달리고 있고,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이 달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이 설탕물 주입들, 기본 소득 뭐 어떤 그 제도, 또 이 국민들에게 코로나 지원금을 줌으로써 그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고, 또 우리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수 우파 세력들을 적폐로 보고, 또 타도의 대상으로 보고, 또 자본가들, 재벌 총수들, 이 자들을 어떤 부의 가치를 가진 자들을 뺏어야 된다는 어떤 그 이 투쟁의 혁신의 어떤 그 이들이 갖고 있는 돈을 뺏어야 된다는 그런 자본의 논리들, 이 투쟁의 논리들, 이 문재인이가 밝히지 않습니까? 이 노동자가 대접받는 사회가 온다 하지만 그 노동자가 과연 대접받는 사회가 왔습니까? 안 오고. 저는 지금 현재 이 문재인의 전체적인 구도의 그림은 연방제를 통해 가지고 사회주의화를 시키겠다라는 행위는 감은 거의 잡히는데요. 그러면 이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는 과정의 절차들,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게 엉망진창이고요. 우리가 이 실타래를 풀더라도 이게 처음에는 풀 것 같지만 한 번 잘못 풀면 꼬이다 보면 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들의 대가리 수준으로는요 풀 수가 없습니다. 저들 대가리는 80년대 어떤 행동가들, 이론가들이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행동가들의 어떤 기본적인 돌머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실타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이 좌파들이 이론가들이 이야기하는 원로들급들은요 전부 다 그 사고가 구시대적 이데올로기에 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절대 지금 현재 이 세계의 이 코로나 이후 이 대세계의 질서에서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지금 코로나 이후 가장 크게 지금 이 삶의 질이 떨어진 자들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프로레타리아 세력들, 민중 세력들입니다. 자본가 세력들은 전혀 지장을 받지, 중산층 세력들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혁명이라는 것은요 소외되었을 때, 불만이 내재되었을 때 폭발하는데요. 이들은 지금 현재 이들의 불만과 폭발은 결국 문재인 정권을 향한단 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요, 문재인 정권에게 어떤 그 지지를 했던 자들에 의해 가지고 끌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현재 어디로 가느냐?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는 이 사유재산권 자체가 지금 거의 폐지되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제는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그러면 구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지금 사라지려고 하고 있고 자본주의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은 새로운 사회 지배자를 지금 대신하려고 있다. 그래서 자본가 계층가 또 노동자 계층을 없애고 사회를 새롭게 정비해 가지고 모든 권한과 경제적 특권을 좌파 귀족들이 가지겠다라는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권이 폐지되고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몰살들 그리고 이 본질 자체는 지금 가두정치 형태로 전환되면서 나아가 전제주의 국가로 저들은 지금 급속히 이 변형 엔진을 지금 넣고 있지 않느냐라는 게 보입니다. 사실 뭐 이래 제가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할 때 약간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저기 지금 저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요, 핵심은 이겁니다. 나라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있어서 저들은 지금 현재 이 공산주의 공상 이 사상가에 대한 생각들, 우리 유럽에 있어서 유럽이 19세기에 사회주의화를 더욱더 박차를 못하고 노동자격을 일시적으로 끌어당기지 못한 것은 공상주의거든요. 이론만이지 실행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있고 실행이 없어요. 결국은 이 이론과 실행 자체가 없다는 것은요, 과학적인 체계가 잡혀 있지 않다는 것들이죠. 과학적인 체계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이론만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들, 자기들의 어떤 자본가를 숙청시켜야 되고 또 최종적으로 통제 없는 소위 지상낙원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과정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 사회가 뭐랍니까, 이 4차원 제4의 뭐 어떤 물결, 제4의 어떤 4차원 세계가 온다든지 뭐 어떤 뭐 제4의 혁명 이론들이 온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되면 로봇이 또 다른 인공지능들이 인간을 지배해버리면 인간은 소외되고, 그럼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일자리를 다 뺏겨버리는 이런 형태가 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내적됐을 때 그 불만 내적들을 기본소득제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는 게 김종인의 어떤 기본소득제의 논리인데요. 이 자체가 지금 결국은 이것은 이 사회주의화 되겠다라는 김종인의 선언이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주의화에서 국가에서 시행되는 그런 어떤 평등의 논리이지, 이것이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논리들을 지금 이 미통당은 펼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있어서 미통당은 이 보수 자유 우파를 없애겠다. 이미 지난 2월 달에 유승민이와 함께 이 한교안이라는 그 교활한 아주 그 더러운 새끼가 그 미통당을 이미 자유 보수 우파를
강령 정책에 있어서 제외시켜버리는 이런 행위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김종인은 보수를 없애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이 자체는 결국 이거는요, 지금 이 시대는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체제의 전쟁입니다. 체제 전쟁 싸움에 있어서 그것은 이 사회 민주주의로 가느냐 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금 지켜야 되느냐, 이 체제 전쟁 싸움인데요. 체제 전쟁 싸움에서 보수파가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회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국가 아젠다가 제시돼야 된다, 일단 이해되는데요. 지금 저들은 지금 이 체제 전쟁에 있어서 이 대한민국을 사회 민주주의 체제로 지금 바꾸는 저는 과정에 있어서 낭만적으로 기본소득제, 낭만적으로 다음 대선을 위해서 낭만적으로 국민들 우리가 어떤 이들이 깡패의 역할이면 제가 강조하는 깡패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의 논리를 가져야 되는데 그 대응의 논리가 아닙니다. 이들이 총선이 끝나고 나서 상임위원장을 다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들이 지금 야권을 무시한다 예측을 못했습니까? 이들은요 벌써 조기 사태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뻔뻔한 거짓말, 내로남불, 윤미향이 같은 사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안 했습니까? 그런 쓰레기 집단하고 이성이 통할까요? 대화가 통할까요? 저들이 기억할 수 있는 게 국회 앞에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것밖에 없는 짓거리 하는 것들.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야당에서 저 깡패 집단과 싸울 수 있는 이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들이죠.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떠나가네. 국민들이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자기들 눈가리에 눈을 찔렀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미통당은 이미 원내에 진출했지만요, 원내 정당이 아닌 이 따블당의 이중대, 따블당의 덜러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떤 기대를 한다, 그거는 진짜 이 사막에서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사막을 어떤 소나무화 시키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 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잉태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김종인이라는 기회주의 위장주의자와 또 한교안이라는 교활한주의자와 김무서의, 유승민이 등 사탄파, 또 거짓과 불법, 배신, 역적들, 그들이 잉태했던 자들이 저는 감히 말하자면요, 지금 미통당 그 세력들이라 봅니다. 그 세력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결국 크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악마의 자식이 악마 되는 겁니다. 천사의 자식이 크면 천사가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가 아무리 저 개가 우수한 개라더라도요, 개는 개입니다. 개가 호랑이가 될 수 없어요. 호랑이 새끼가 아무리 나약하고 어리버리하지만요, 크면 호랑이가 됩니다. 마찬가지 논리거든요. 저는 이 미통당에서는 이미 그 삭들을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요, 더 이상 미통당은 이 보수파라기보다는요, 저는 하나의 기회주의, 소위 이 보수의 권력, 보수의 귀족 경장으로서 그 역할을 저는 다른 거라고 봅니다. 따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블당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들이 운동권 정당이지만요, 좌파 정당이지만 저들의 운동권의 집단도 이미 소위 이 귀족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우파의 귀족화, 보수의 귀족화 정당 의원들과 이 좌파의 정당 의원들은요, 같은 귀족이고 그들은 같은 하나의 어떤 추구를 같이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동행을 하는 거죠.
같은 동행이고 또 같이 공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지 세력들을 향해서는 이 밖에서는 거기서 쇼를 하고 안에서는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또 이제 다투는 형태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 그러니까 저는 이들 믿을 수가 없는 집단들입니다. 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이 김무수이가 46명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띄웠습니다. 제목이 더 좋은 세상입니다. 마포에 사무실을 열어가지고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김무성이가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더 좋은 세상이 사탄파의 세상인지 불법과 거짓의 세상인지 아니면 좌파 이중대 세상인지 모르지만요. 어쨌든 김무성이가 이 전직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정치활동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에는 뭐 김학용이 또 강스코 뭐 김성태 뭐 있잖아요. 다 떨어진 애들. 이번에 출마나 떨어진 애들. 이 동당 출신 46명이 참석했는데 이들 일면 면밀히 보면 전부 다 비박 세력들. 이꼴 사탄파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보수 집권 재세력을 내서 후보 발굴에 나서겠다. 이들의 후보 발굴에 나서면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탄파들이 후보 발굴을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내면 역시 사탄파의 이 후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통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는 자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해야 됩니다. 아이고, 김무성이 저거죠. 아주 저쪽 애들 46년들 뭐 더 좋은 세상 이럴 게 아니고요.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들이 저렇게 나가야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진실과 정의와 사기 탄핵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외치는 우리 공화당이 돋보이는 겁니다. 저런 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 공화당이 더 돋보입니다. 저런 미통당 세력들이 있어야만 우리 공화당이 차별 선명성에서 우리 공화당이 표시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존재적 가치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야, 김무성이가 참 이번 또 기회에 또 이 우리 공화당 조직을 상당히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또 이래요. 더 돋보이게 해주구나 하는데요.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들이 그 지금 킹메이커를 만들고 하면서 또 김무성이는 이 전국에 이제 다니면서 민생 투어를 하겠다. 맛집 투어를 하겠다라고까지도 이제 밝히고 아마 저들이 계속해서 그 세력들을 부르는데요. 아마 조직적인 사무실은 작은 사무실이지만 저들은 더 밖에서 더 큰 조직들을 지금 만들고 어찌 보면 지금 미통당에 지금 이 우리가 원내에서 국회의원 뺏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좌파 독재하에 있어서의 저 뺏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내에 있는 자들 중에서 좌파 독재와 싸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피 터지는 투쟁을 할 수 있는 저항을 할 수 있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요. 뭐 지금 정책적인 하나의 뭐 애산 심의 또 뭐 어떤 그 이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 강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본다 그러면요 이미 이 지금 현재 국회는 식물 국회, 저는 이 죽은 국회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미통당이 이제 우리 공화당이 바로 이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나가느냐. 지금 7월 4일 날 이 전당대가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 불법 탄핵을 인정하는 또 이런 정의 진실 이 불법 세력들, 이 세력들 나가가지고 이 촛불 혁명을 뭐 쿠데타로 바라보느냐, 혁명으로 바라보느냐 이 시각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보수 우파의 전체적인 흔들을 가지만요. 진실과 정의의 어떤 길을 가는 집단의 세력과 이 불법과 거짓의 집단을 가는 보수 세력의 어떤 선명성 경쟁이 딱 구성이 된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가 지난번 이제 이 대구 팔공산에서 진실과 정의 대 불법과 어떤 사기
거짓된 대결의 구도에 간다는 부분들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똑같은 보수라지만요 보수에 대한 차별성 왜 그렇잖아요. 똑같이 김무수이나 유승민과 똑같은 보수층이라 그런다 그러면 제가 기분 나빠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차별 찾을 것이냐? 첫째, 이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킨다는 원칙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기 탄핵, 거짓 탄핵의 무효를 지킨다는 것들, 이 촛불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했다는 그런 사실들, 거기에 대한 저항, 거기에 대한 진실, 거기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는 정당, 이것이 우리 공화당의 갈 길 아닙니까? 그래도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이미 그 정당 강령 정책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뭐 제가 이 조 대표가 뭐 지난번에 이 803에 밝혔던 6.13 선언보다 전 더 이야기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이 지금 현재 저들과 함께 보수다 아니다. 저들과 함께 우파의 어떤 정신이 있다 없다. 저런 세력들하고 논쟁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논쟁은 이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에서는 굳어져 있는 겁니다. 그 안 굳어져 있는 분도 있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가치와 그게 자기 방향에 대한 것들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미 굳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굳어져 있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차별하러 가야 되느냐는 것들이죠. 그 차별하는 진실과 정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김무성이라든지 더블당에 있어서의 저런 어떤 이 자기들끼리 가는 그 방향에 대한 뭐 이 위선, 위장, 기회주의, 또 귀족주의 이 방향들은요,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잘한다고요. 뭐 잘하고 잘 가시라고. 또 우리 공화당이 가만히 있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가치, 정신, 정체성, 또 방향, 또 목적, 이것은 자연스럽게 차별화되면서 부각이 되고 또 그 방향이 갈 수 있는 이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서 이야기하면요. 저는 이 좌파 운동권 세력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 혁명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신 자세를 많이 공부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 소련의 네차예프 이 혁명가 이름으로서 옥사했던 그런 혁명가의 교리문답들 정신 세계에 대한 글들도 책들도 많이 봤을 것인데요. 그들의 혁명은 그들의 어떤 가진 것들, 소위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모든 목숨을 다 던져야 된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들은 때로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때로는 뭐 또 사기치도 괜찮다. 하지만 혁명가의 기본적인 정신 자세는 잊지 마라.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자신의 재산 축적이라든지 이 개인적인 기족화는 되지 마라 그랬는데요. 그런데 저들은 이미 어쩌겠습니까? 재산 축적과 기족화가 돼버리고요. 그리고 하나의 집단 근력화가 돼버려 입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저들의 어떤 혁명 이론은요. 혁명은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도 뜨든 한 단계 잘 살게 하려는 이런 게 아니고 윤미향이가 이완부 할머니들 앵벌이 삼았듯이 저들은 소위 저들이 말하는 민중계급들, 노동자, 기층 어떤 도시 빈민층 분들과 또 농민들 자체를 하나의 앵벌이화 시켰던 세력들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보다 더 질이 떨어지고 또 일자리도 없는 이런 지경까지 오겠습니까? 저들은 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의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깨어나는 게 좌파들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는요, 무너진다. 이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가장 흑우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그랬는데요. 그런 수정 자본주의가 제시되면서 무너지지 않고 또 자본주의가 오히려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국민들에게 보다 더 다양한 삶의 질을 높이고 어떤 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더 조성시켜 줬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요. 이제 이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그 원칙이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인지를 그들은 깨우쳐야 될 거로 보려 봅니다. 뭐 저도 90년대 이전까지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고 그런 혁명을 뭐 꿈꿨던 운동권 세력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91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는 걸 보고 더 이상 이 사회에 대한 이 자본주의를 이겨낼 수 있는 자본주의만큼 이 자유시장 경제이만큼 더 좋은 제도가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스스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 당시에 이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다 쓰레기통에 다 처박아 넣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때 모든 게 다 이제 이 변화되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시장 경제 자유주의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만큼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저는 절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뭐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이제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논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논쟁은 붙고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붙는 논쟁이 상대에 대한 어떤 약점, 상대에 대한 말꼬리, 엄해, 흑색 선전, 공격 이런 것들로 간다 그러면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우리 공화당에 놓았던 최고위원들의 자신들의 어떤 입장인지에 대한 그 변들도 한번 보고 싶고요. 그 어떤 자신들의 최고위원들에 임하는 자세와 입장들에 대한 그 입장문들이 정확하게 정리된다고 하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결코 이런 잘못된 이 어떤 자신들의 어떤 입지 또 뭐 자기가 어떤 이 자리를 갖기 위해서라는 개념이 아닌 정말 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과 이 사기 탄핵에 대한 이 기본을 가지고 또 이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가치 이념이 있는 분이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은 다 그런 하나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유지 만약에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요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고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무소속으로 있는 게 낫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